2차 부등식 5번째 시간인데요.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마지막에는 좀 어려운 내용이긴 한데 가끔 출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론을 완벽하게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자, 제목은 2차 방정식의 실근의 위치라고 합니다. 자, 예전에는 근의 분리라고 이제 하기도 했고요. 자, 이거에 대한 이론은 이제 이렇습니다. 우리가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그래프, 그 다음에 부등식을 계속 연결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2차 방정식의 실근의 위치라는 뜻은 어차피 2차 방정식의 근이라는 건 x축과의 교점을 이야기하겠죠. 자, 그러면 실근이 존재할 때 어떤 하나의 점을 기준으로 이런 식으로 실근이 존재할 수도 있고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실근이 존재한다면 이 실근들은 P보다 크다고 할 수 있죠. 또는 얘 같은 경우는 근이 두 개지만 이렇게 접했을 때도 접했을 때로 그려보면 접했을 때도 이 근은 P보다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근은 P보다 작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떤 근은 P를 사이로 끼고 이렇게 생길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모든 그래프의 위치에 따라서 어떤 근은 P보다 클지, 어떤 근은 P보다 작을지, 어떤 근은 P보다 크고 작을지 이 위치의 관계를 어떻게 우리는 판별을 할 건가 이제 그런 이야기인데요. 자, 먼저 그러면 P보다 큰 근이 있을 때, 자, 이제 이런 근이 있을 때 그래프의 특징은 대칭축의 위치가 P보다 크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판별식, 근이 존재하기 때문에 판별식 같은 경우는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조건도 가지고 있겠죠. 그리고 때로는 이 P를 집어넣으면 P를 집어넣은 함수값이 여기서처럼 P를 집어넣은 함수값이 양수가 되기도 하고요. 자, 이때는 플러스에 찍히겠죠. 그다음에 때로는 P를 집어넣은 함수값이 여기서처럼 음수가 찍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대칭축이 P보다 왼쪽에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근의 위치에 따라 어떤 다양한 성질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실근의 위치, 근의 분리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어떤 특정 숫자를 주고 두 근이 이 두 근 속에는 중근도 포함되어 있다고 했죠. P보다 크다 또는 작다 라고 논할 수 있는 근거들이 어떤 근거가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방금 여러 가지 그림을 그려봤듯이 먼저 근이 존재한다는 것은 판별식의 부호로 따지겠죠. 근이 존재한다, 근이 있다 라고 할 때는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로 우리가 식을 쓸 겁니다. 자, 두 번째는 경계에서 함수값의 부호라는 뜻인데요. 이거 무슨 말이냐면 P를 집어넣었을 때 아까 봤죠? 어떨 때는 양수 부분에 찍힐 수도 있고 이건 플러스 부분이죠. 그다음에 어떨 때는 음수 부분에 찍힐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P의 위치에 따라 P를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의 부호, 그래서 FP의 부호로 우리가 근의 위치를 따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그래프의 측의 위치, 정확히 말하면 대칭축의 위치죠. 2차 함수는 대칭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그래프는 대칭축이 P보다 크기도 하고 어떤 그래프는 대칭축이 P보다 작기도 합니다. 그래서 P와 마이너스 2A분의 B 중에 어떤 게 크냐 작냐 어떤 게 크냐 작냐로 우리가 그래프 그리고 방정식의 근의 위치를 결정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중요한 조건 점검해 보면 첫째, 판별식의 부호, 두 번째, FP의 부호, 세 번째, 대칭축의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유무에 따라 근의 성질을 다르게 설명할 수 있다. 근의 위치를 다르게 설명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이론인데요. 하나씩 적용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위에서 했던 그 이론이 있죠. P의 위치에 따른 이론, 대칭축과 함수값과 판별식 이론을 가지고 여기 문제에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조건은 두 근이 P보다 클 조건이네요. 자, 그러면 두 근이 P보다 클 조건인데 우리가 항상 이야기했듯이 서로
서로 다른이란 말이 없죠. 자, 서로 다른이란 말이 없기 때문에 항상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무조건 크거나 같아야 되죠. 왜냐하면 중근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림은 이렇게 그려졌지만 중근도 해당하죠. 이렇게 돼도 두 근이 P보다 크다고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왜? 두 근에 중근도 포함되니까. 서로 다른 말이 없기 때문이죠. 자, 두 번째. 자, 이번에는 두 근이 P보다 큰데 우리가 자세히 보면 P를 집어넣었을 때의 함수값, P를 집어넣었을 때의 함수값이 양수에 찍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수에 찍히는 함수값, 자, 색깔로 칠해볼게요. 자, 첫 번째 조건은 판별식의 0보다 크거나 같고요. 두 번째 조건은 FP가 양수이다가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조건, 대칭축이 P보다 크다라고 써야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A분의 B는 P보다 크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세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뭐라고 할 수 있다? 두 근이 P보다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자, 두 근이 P보다 작을 조건. 자, 방금처럼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마찬가지로 판별식은 똑같죠. 따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자, P를 집어넣었을 때 양수 방향에 찍힙니다. 분명히. 음수 방향은 밑으로 파고들어야 되는데 위쪽에 있죠. 그래서 FP는 0보다 크다가 되고 P보다 작은 근이기 때문에 대칭축 위치 P보다 왼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A분의 B, P보다 작다가 됩니다. 두 근이 P보다 작을 조건, 두 근이 P보다 작을 조건은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만족해야 된다고 합니다. 자, 두 근 사이에 P가 있을 조건. 자, 두 근 사이에 P가 있다면 자, 그래프는 P 밑으로 이렇게 파고들어야 되죠. 자, 모든 경우의 수는 최고차가 플러스일 때만 가지고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죠? FP, P를 집어넣었을 때 찍히는 포인트가 음수겠죠. 그래서 이때는 FP가 0보다 작다. 요 하나의 조건만 쓰면 두 근 사이에 P가 있다고 할 수 있으니까 꼭 이 조건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네 번째 조건은 두 근이 PQ 사이에 있을 조건인데요. 두 근이 PQ 사이에 있을 조건. 자, 그러면 첫 번째 만나야 되는데 일단은 우리 계속 이야기했듯이 서로 다른이란 말이 없죠. 자, 서로 다른이란 말이 없으면 중근도 포함합니다. 그래서 항상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고요. 자, 두 번째, 두 근 사이에 알파베타가 PQ 사이에 있기 때문에 대칭축 또한 P와 Q 사이에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P를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 있죠? P를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 양수죠? Q를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도 양수일 겁니다. 그래서 FP가 0보다 크고 FQ도 0보다 크다. 자, 그래서 두 근이 PQ 사이에 있다고 주장하려면 이 세 가지, 크게 네 가지죠. 요거를 동시에 만족해야 성립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조건들, 우리가 썼던 조건들을 잘 외워야 돼요, 전부 다. 자, 예제 30번 적용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1보다 작기 위한이죠. 자, 이전에 그래프를 보면 1보다 작다라고 하면 일단 두 근이라고 돼 있으니까 자, 두 근이 근데 서로 다른 두 근일지 중근일지를 모르죠. 항상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자, 두 근인데 서로 다른이란 말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다른 두 근일 수도 있고 중근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항상 잘 기억합니다. 서로 다른이란 말이 없기 때문에 접할 수도 있고 두 점일 수도 있다. 자, 그 다음에 1보다 작기 때문에 1은 여기 있겠죠. 자, 이제 우리가 쓸 수 있는 조건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자, 첫 번째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겠죠. 중근일 수도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판별식은 b-의 제곱 마이너스 ac 0보다 크거나 같다. 맞죠? 자, 그러면 k-4 k 플러스 1이기 때문에
먼저 첫 번째에서 나오는 조건은 K가 4보다 크거나 같고 K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네요. 자, 이게 첫 번째 나오는 조건이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조건 뭘 쓰죠? 자, 두 번째는 대칭축을 쓸 겁니다. 자, 대칭축이 1보다 작다가 되겠죠. 대칭축이 여기 있겠죠. 자, 마이너스 2a분의 b가 대칭축입니다. 마이너스 2a분의 b는 k. k는 1보다 작다가 되죠. 그래서 이게 두 번째 조건이고요. 자, 세 번째 조건 뭐 있죠? 세 번째 조건은 1을 집어넣었을 때 F1 1을 집어넣었을 때 자, F1을 해보면 K 플러스 5가 되죠. F1은 0보다 크다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K의 범위는 마이너스 5보다 크다가 되겠죠. 자, 이렇게 나오는 이 세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제 수직선에서 검증을 해보면 자, 첫 번째 4보다 크거나 같다. 첫 번째는 이제 답이 두 개죠.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1보다 작다네요. 1보다 작다. 또 하나는 마이너스 5보다 크답니다. 마이너스 5보다 크다. 그러면 이것들을 모두 다 만족하는 범위는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해는 마이너스 5부터 마이너스 5보다 크고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습니다. 자, 세 가지 조건 잘 확인합니다. 자, 두 번째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두 근 사이에 1이 있다. 항상 그래프와의 관계에서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지 볼게요. 자, 두 근 사이에 1이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 사이에 1이 끼어 있을 겁니다. 자, 이때는 조건이 하나만 사용하죠. F1이 0보다 작다를 쓸 겁니다. 요거 하나만 보면 되겠죠? 자, F1은 K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다. 그래서 K의 범위는 2보다 작다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각각 조건에 따라서 어떻게 해당되는지를 잘 적용해 봅니다. 자, 예제 31번. 자, 2차 방정식의 한 근은 1과 마이너스 1 사이에 있고, 지금 이게 오타인데요. 여기가 마이너스 1 사이에 있답니다.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다예요. 자, 그러면 이 조건을 따져보면, 자, 그래프가 그려보면 이렇게 됩니다. 자, 하나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고, 하나는 1보다 크다가 되기 때문에 그림은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이렇게. 물론 이제 앞에 나온 조건과 살짝 다르지만, 자, 이때는 판별식을 쓸 필요가 없는 게, 하나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고, 하나는 1보다 크기 때문에 명확하게 두 근이 존재하죠. 그래서 이때는 두 가지 조건만 사용합니다.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양수고요. 자, 그래프를 좀 더 그려보면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플러스라는 사실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조건은 1을 넣었을 때 음수라는 사실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의 교집합이 답이 되겠네요. 첫 번째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자, 마이너스 1 넣어보면 2 k-1에 플러스 k-1이 되겠죠. 그럼 이 식은 3k 3k-1이 0보다 크다니까 첫 번째에서 k는 3분의 1보다 크다가 되고요.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해야 됩니다. 자, F1은 이렇게 되죠. 이건 0보다 작단데요. 자, 이거 먼저 정리해 보면은 3-k가 되겠네요. 이게 0보다 작다. 그러면 k는 3보다 작다가 되겠죠. 두 번째 답은 k가 3보다 크다가 됩니다. 그러면 3분의 1보다 크다와 3보다 크다의 답은 3보다 크다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래프의 모양으로 따지는 게 가장 정확하고요. 2번 문제. 실근이 이제 요 사이에 있다고 하죠. 자, 여기서 마이너스 1이 되는데 여기도 살짝 계산이 틀렸습니다. 자, 여기다 마이너스를 붙여볼게요. 자, 그러면 여러 가지 값이 나왔는데 찍히는 포인트를 보면
마이너스 1이 있고요. 0이 있고 2가 있죠. 저 아래로 볼록 그래프가 마이너스 1과 0 사이, 그 다음에 0과 2 사이의 근을 가지는 그래프는 생긴 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 어떻게 생겨야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진다고 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면, 첫 번째,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을 때 양수가 되고요. 0을 넣었을 때는 음수가 됩니다. 2를 넣었을 때도 양수가 된다. 이렇게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세 가지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K의 범위를 직접 구해봐야 됩니다. 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 보면 3 플러스 K, 0보다 크다죠. 자, 두 번째 0을 집어넣어 보면 K, 0보다 작답니다. 자, 2 집어넣어 보면 8 마이너스 2니까 6 플러스 K네요. 6 플러스 K는 0보다 크다. 그래서 세 가지 조건을 전부 다 교집합을 시켜줍니다. 동시에 만족해야겠죠? 자, 첫 번째에서는 마이너스 3보다 크다. 두 번째에서는 0보다 작다. 세 번째는 마이너스 6보다 크다가 되죠. 그래서 세 개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범위는 요 사이의 범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3부터 0 사이가 되겠네요. 자, 32번 문제. 방정식의 두 근 중에서 한 근만이 2차 방정식의 두 근 사이에 있다. 자, 말이 되게 복잡하죠. 모두 다 그래프의 관계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이 두 번째는 근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저기서 말하는 두 근이란 2와 3을 뜻하겠죠. 자, 근데 첫 번째 근이 한 근만이 방정식 2와 3의 두 근 사이에 있다. 한 근만이 이 사이에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그림은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겠죠. 자, 또 하나는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번 또는 2번의 그래프가 해당된다고 할 수 있고요. 자, 1번 같은 경우는 2를 집어넣을 때 음수, 3을 집어넣을 때 양수고요. 2번 같은 경우는 2를 집어넣을 때 양수, 3을 집어넣을 때 음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한다. 또는 1번 또는 2번에 해당한다. 동시는 아니죠. 1 또는 2가 성립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1 또는 2가 성립할 조건은 2를 집어넣었을 때와 3을 집어넣었을 때 0보다 작다. 이게 1 또는 2가 성립할 조건이고요. 자, 그러면 2를 집어넣으면 FE는 얼마죠? 2A 마이너스 4가 되겠죠. 자, F3, 3을 집어넣으면 3A 플러스 1이 될 겁니다. 이게 0보다 작다가 되겠죠. 그래서 이때 해당하는 x의 범위는 a가 2보다 작고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크다가 되겠네요. 자, 33번 문제. 자, 조건을 먼저 볼게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모두 0과 3 사이에 있다. 자, 앞에 그대로 나왔죠? 0과 3 사이에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존재한다. 근데 이 두 근은 이렇게 서로 다른 두 근일 수도 있지만 중근일 수도 있습니다. 항상 중근일 수도 있다는 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판별식을 잘 써야 됩니다. 자, 그러면 조건 첫 번째,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다.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는 0보다 크거나 같다 하겠죠. 그럼 k 마이너스 2니까 k는 이렇게 범위가 되고요. 자, 두 번째 뭘 쓰죠? 대칭 축은 그럼 1 마이너스 k가 되죠. 그럼 1 마이너스 k가
0과 3 사이에 있다. 자, 마이너스 1 곱하면 이렇게 돼서 이때 k 범위는 1부터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자, 각각의 k 범위를 구해서 교집합을 시킬 거예요. 자, 세 번째 뭐 남았죠? F0이 양수, F3이 양수가 남았습니다. F0이 양수, F3이 양수. 자, 그러면 F0은 뭐죠? 마이너스 K 플러스 3이네요. 그래서 K는 3보다 작다. 이걸 전부 다 동시에 만족해야 됩니다. 자, 또 하나는 F3은 그쵸? F3은 뭐 9 플러스 6 K 마이너스 1 마이너스 K 플러스 3 0보다 크다. 그래서 여기서 K 범위를 구해보면은 K가 마이너스 5분의 6보다 크다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전부 다 수직선으로 다 구해보면요. 최종적인 답은 마이너스 6분의 5보다 크고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습니다. 꼭 마지막에 확인해 줄 때는 수직선으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이제 이번에는 대소 비교의 표현법이라고 하는데, 자, 일반적으로 2차 함수를 기준으로, 여기서는 2차 함수가 기준이 돼요. 2차 함수 fx, gx라고 보겠습니다. 자, 두 2차 함수를 기준으로 볼 때, 자, 첫 번째 조건처럼 모든 실수 x에 대해 항상 fx는 gx보다 위에 있다.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서로 다른 x1, x2에 대하여 이렇게 위에 있다. 자, 요거 두 개 해석에 관해서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부터 해석을 해볼게요. 어떤 x값을 집어넣어도 fx가 gx보다 더 위에 있다라는 뜻은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을 때입니다. 자, 하나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고요. 자, 또 하나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고 해볼게요. 자, 이 1번과 2번의 차이점은요. 잘 봐야 됩니다. 1번은 똑같은 x값이 들어가고요. 2번은 다른 x값이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나오는 이 그래프가 1번, 2번 조건 중에 어떤 거에 성립한지를 보겠습니다. 자, 똑같은 x값을 넣어볼게요. 자, 이렇게 넣어보면 fx에 찍히는 값이 gx에 찍히는 값보다 크기 때문에 첫 번째 1번 같은 경우 성립하죠. 1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넣어도 같은 x포인트에 대해서는 무조건 fx가 더 위에 있게 됩니다. 그쵸? fx가 더 위에 있게 돼요. 어떤 값을 집어넣어도 fx가 더 위에 있다는 거 알 수 있어요. 자, 근데 만약에 2번 같은 경우를 볼게요. 자, 2번 같은 경우는 이럴 때 안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에 fx가 있고요. 이렇게 gx가 있다고 해볼게요. 자, 다시 이렇게 gx가 있다고 할게요. 자, 그러면 이럴 때는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x1과 x2 중에서 fx1이 크다고 하는데 이쪽에 x1을 하고요. x1을 찍고 이쪽에 x2를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x2를 다시 찍을까요? x1을 이 정도 찍고 x2를 이 정도 찍어 볼게요. 자, 그러면 gx2는 여기 있고요. fx1은 여기 있죠. 즉 이런 상황은 gx2가 fx1보다 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타입의 이 그래프의 형식과 이 두 번째 타입의 그래프의 형식은 전혀 다른 얘기가 되죠. 자, 무슨 얘기냐면 이 두 번째 그래프는 fx가 자, 두 번째 그래프 써볼게요. 이 두 번째 그래프는
fx가 gx보다 크지만, 이건 성립하지만 서로 다른 fx1과 gx2에서 항상 이게 성립한다고 주장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거는 두 번째 그래프에서 안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그래프를 어떻게 해야 요 조건에 만족할 수 있을지. 자, 그럴 때는 어떨 때냐면요. 그래프를 그려보면 fx의 최소값. 자, fx의 최소값. 자, 오른쪽으로 한번 이동시켜 볼게요. fx의 최소값이 있고 gx의 최대값이 있을 때. 자, 그래프 이렇게 생겼을 때, 자, 이렇게 생겼을 때는 어떤 x1과 어떤 x2를 집어넣어도 무조건 fx1이 fx2보다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말이 그 뜻이에요.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fx의 최소값이 gx 최대값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일이 성립했을 때 fx1이 gx2보다 크거나 같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상관관계를 잘 해석을 해봐야 됩니다. 자, 이번엔 세 번째 조건을 보겠습니다. 자, 이제 어떤 해석인지, 이제 이게 그래프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천천히 한번 볼게요. 자, fx가 2차식일 때, fx가 a보다 작거나 같은 어떤 x값이 존재한다. 자, 여기서 이걸 지금 판별하기가 어려운 이야기가 바로 요 어떤이란 말 때문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인가? 자, 2차식이라고 하면 위로 볼록 또는 아래로 볼록 둘 중에 하나가 있겠죠. 근데 위로 볼록과 아래로 볼록으로 나눠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먼저 첫 번째는 최고차의 부호가 음수일 때니까 음수일 때 상황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제 위로 볼록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a보다 작거나 같은 어떤 x값이 존재한다. 자, y는 a가 될 거니까 이렇게 생겼겠죠. 자, 그럼 이 그림 같은 경우 y는 a보다 작은 fx 값이 분명히 존재하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 해당합니다. y는 a가 여기 있다고 해볼게요. 자, y는 a가 여기 있다고 해도 a보다 작은 fx가 존재하는가, 어떤 값이 존재하는가, 이렇게 존재한다고 볼 수 있죠. 이렇게 무조건 위로 볼록이면 y는 a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위로 볼록일 때 최고차의 부호가 음수일 때는 fx가 a보다 작거나 같은 어떤 x값이 존재한다. 얘는 무조건 성립이죠. 무조건 성립한다. 무조건 성립한다. 이 명제가 답이 된다. 어떤 x값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죠? 어떤 x값이 y는 a보다 작은 어떤 x값은 무조건 하나는 있겠죠. 계속 밑으로 이렇게 계속 뻗어나가기 때문에 무조건 존재합니다. 자, 두 번째는 아래로 볼록일 때를 볼게요. 자, 아래로 볼록일 때 y는 a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자, 볼게요. 만약에 y는 a가 이렇게 있다면 a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이 없죠. 분명히 없죠. 자, 그러면 이렇게 접할 때부터는 등호가 성립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a가 위로 이렇게 올라가도 a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되는 것은 얘와 얘죠. 이 말이 성립하려면 즉 fx가 a보다 작거나 같다가 있다. 어떤 x값이 존재한다라고 하면 이 두 가지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그 말은 그건 무슨 말인가? fx는 a의 근이 양수일 때니까요. 두 개
또는 한계이다 라는 소리입니다. 판별식으로 설명해도 상관은 없겠죠. 자, 판별식으로 설명한다면 이렇게 되겠죠. fx 마이너스 a는 0의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설명이 될 겁니다. 자, 그래프 상으로 좀 이해 가죠? 자, 네 번째도 볼게요. 2차식인데 fx가 a보다 크거나 같은 어떤 x값이 존재한다. 자, 이번에는 양수일 때를 보겠습니다. 최고차의 부호가 양수일 때. 자, 상상이 가죠, 이제. 자, a가 여기 있다고 해도 a보다 크거나 같은 어떤 x값은 존재하죠. a가 이쪽에 있다고 해도 a보다 크거나 같은 어떤 x값은 존재합니다. 반드시 존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아래로 블록의 경우에는 무조건 성립한다. 성립할 수밖에 없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 위로 블록일 때를 볼게요. 자, 위로 블록일 때, 자, a가 여기 있으면 a보다 크거나 같다. 어떤 x값이 있냐? 없죠. 하나도 없죠. a에 접할 때부터는 존재합니다. a와 두 점에서 만났을 때도 존재하겠죠. 이렇게 대소 비교를 따져보고 그래프로 해석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최고차의 부호가 음수일 때는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일 때만 될 거예요. 즉 fx, 자, 판별식으로 설명할게요. fx-a는 0의 판별식은 접하거나 두 점에서 만난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그래프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이렇게 해석이 되는지 이걸 잘 눈여겨 보겠습니다. 자, 그럼 34번 문제 볼게요.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직선보다 항상 위쪽에 있을 때, 자, 2차 함수 그래프가 직선보다 항상 위쪽에 있을 때, 자, 그래프로 보면,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아래로 블록의 그래프, 직선보다 항상 위쪽에 있다. 이제 이렇게 될 겁니다. 자, 대소 비교로는 이렇게 되겠죠? 2차 함수 그래프가 직선보다 항상 위쪽에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될 겁니다. 즉, 위쪽에 있을 때는 2차 함수와 직선이 만날 수가 없게끔 돼 있죠. 우리가 그래프로 봐도 그렇고요. 그래서 식으로 풀 때는 이렇게 되겠죠. 자, 항상이란 말은 모든 실수에 대해서 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이 말이죠.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 식이 성립한다가 됩니다. 자, 그러려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죠. 아래로 블록이 되고 판별식은 0보다 작다가 되겠죠. 자, 첫 번째에서 A의 범위 나왔기 때문에 바로 판별식을 할게요. 자, B 다시의 제곱 마이너스 AC 0보다 작다. 그래서 요식을 정리해보면 A제곱 맞죠? 플러스 3A 마이너스 4는 0보다 크다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A는 1보다 크고 A는 마이너스 4보다 작다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중에 우리가 동시에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0보다 크다. 그 다음에 1보다 크고 마이너스 4보다 작다에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 자,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는 뭐가 되죠? A는 1보다 크다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래프의 관계로 봐도 되고요. 그 다음에 식의 관계로도 우리가 증명이 되겠죠.
자, 35번 문제. 자, 좀 전에 했던 같은 x값에 대한 크기 비교. 그 다음에 다른 x값에 대한 크기 비교입니다. 이건 하나의 x를 비교한 거고요. 이건 임의의 두 실수이기 때문에 말이 조금 더 다르죠. 그래서 1번, 2번을 따로따로 그래프로 해석해 보면 1번 같은 경우는 fx-g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해석이고요. 2번 같은 경우는 fx의 최소값이 gx의 최대값보다 크거나 같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각각 풀이법이 다르죠. 자, 얘를 계산해주면 2x제곱에 플러스 3 마이너스 m이 되겠죠.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됩니다. 자, 판별식만 써볼게요. 자, 판별식 써보면은 b 다시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죠. 자, 그러면 m제곱 2m이니까 4m이고요. 마이너스 6, 그러니까 마이너스 5가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네요. 그러면은 m 플러스 5니까 m 플러스 5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5부터 1까지가 답이 되겠죠. 자, 두 번째. 자, 최소값, 최대값. fx의 최소값이 gx의 최대값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모양이 돼야 임의의 실수에 대해서 대수의 비교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찍혀야 이 값이 이 값보다 무조건 크거나 같겠죠. 자, 그러면 fx의 최소값은 완전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1이 최소고요. gx의 최대값도 완전 제곱이 될 겁니다. x-m의 제곱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gx의 최소값이 fx의 최소값이 gx의 최대값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해서 식은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m의 범위는 1에서 마이너스 2까지가 되겠네요.